교육진담 25 시도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최종 점검이라 영어 수학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꽉 찼네요. 네네. 아, 지난번에 논술 방송 너무 내용이 알찼는데 조회수를 보면서 살짝 좀 마음이 속상했었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아, 우리도 그 현장 그 댓글 뭐 반응 장난 아니에요. 100만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음입니다. 예, 입시 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고등부 수학 강사 김지일입니다.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은 구모 예, 총정리의 네.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모는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구모의 내용에 따라서 수시 배치도 달라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변화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까지 좀 담아서 오늘 좀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국영수 선생님 위주로 좀 오늘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저는 가만히 저 국영수라고 해주신 거예요? 왜? 고맙습니다. 항상 국수영하다가 어떤 국수 탕령하시다가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영어 뒤로 빼버릴 거예요. 모르니까 세상 일은 잘 모르니까. 예. 그죠? 그러면은 그 사실은 구모에서 나름 의미가 있어요. 탐구와 더불어서 그 영어도 의미가 있어요. 수능 최저. 네, 수능 최저 문제 맞습니다. 때문에 영어 네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 먼저요? 네네네. 오늘 아주 그냥 반응 확 이어지는. 오래간만에 나온 간만에 오니까 네, 좀 고향집 내줘야지. 같고 뭐 닭백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최저 이제 그게 보통 저희가 이제 9월 보고 나서 수시라 이런 거 상담하잖아요. 그럼 사실 9평에서 안 나왔으면 학생들은 아니 선생님 저 남은 기간 더 하면은 분명히 맞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딱 봐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9평에 온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보는 모의고사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사설이나 어떤 교육청이지 모든 인원이 다 담겨 있는 시험인 이제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조금 걱정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기조가 바뀐 거에서 원래대로면은 올해 초에 발표해서 2번 봐보고 이제 요거 무조건 나오겠네. 난이도가 이 정도겠네. 어려운 것도 나오니까 우리가 더 준비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원래 수능을 보는 건데 올해는 이제 요거 한 번으로 사실은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애들이 치러야 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거는 정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9평을 한 번밖에 다행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고 한 번만 치르고 수능 보면은 진짜 큰일일 텐데 다행히 쉬워질 겁니다 하고 한 번만 치르고 보는 거니까 너무 막 염려나 걱정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는 이제 나라에서 말을 했던 게 너무 추상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부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추상적인 판단을 그 사람마다 참 주관적으로 다른 건데 그 추상적인 내용은 빼겠다. 또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너무 이렇게 체감적으로 어려우면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는 빈칸 추론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조금 다른 국어는 뭐 독서를 어떻게 하겠다, 수학은 뭐 킬러를 빼겠다 이런 거에서 영어는 그나마 하나 건드는 게 이제 그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가 전 난이도가 너무 이렇게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말도 그렇게 막 이렇게 썩 와닿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걸 배제한다든지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문장의 난이도보다 어려운 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킨다고 한다든지 논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단서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4가지를 크게 이제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기준 또 저도 이렇게 몇 번 나와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영어가 어떤 중간에 이제 EBS도 이제 얼마 전에 빠지고 이제 연계가 간접 연계로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너무 난이도가 잘 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쉬우면 사실은 좀 걱정인데 아마 뭐 별 크게 달라질 거 없다. 근데 이제 요거에서 이제 걱정되는 말이 2가지가 파생된 게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EBS 연계가 뭐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EBS가 간접 연계된 거는 의미가 없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이게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예고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럼 선생님 그럼 준킬러들이 갑자기 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다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막 이번 건 어려웠습니다. 이번 건 쉬웠습니다의 그 격차가 막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봤던 모의고사 중에 이제 하나고 그리고 조금 실전적인 마인드. 저는 오히려 좀 마음가짐을 차라리 그렇게 갖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봐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나가면 조금 이렇게 좀 긴장이 됐습니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연습한 대로 딱 나오듯이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너무 편하게도 안 되고 살짝의 긴장이 오히려 이렇게 좀 집중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드로 좀 전환해서 풀고 우리가 이제 구평은 난이도 파악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다음 이제 남은 2달 반 동안에 이제 모자란 거를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계획을 삼을 수 있는 계기로 그게 제일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이 그렇게 막 다변화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듣기 끝나고 나면 몇 번부터 몇 번 이제 이게 거의 고정적으로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6평에서 30번 하나만 유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옛날에 이제 A에서 2개 하나 고르고 2개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밑에서 고르는 그 형식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나온 건데 그것도 다행히 사실은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좀 더 쉽거든요. 거기는 이제 답이 아예 2개가 나온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넣어보고 해석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쉬워진 상태로 신유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실전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일 실전적인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걸 풀고 싶으면 오늘까지만 한번 풀어보고 내일은 말 그대로 수능 전날도 이렇게 오답 많이 보고 또 단어 많이 외우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애들 9평 이제 전 수업 혹은 수능 전 수업 때 그 워밍업 하는 문제를 주거든요. 유형마다 딱 하나씩 그러니까 보다가 그래도 멍 때리고 있다가 영어 지문 딱 보는 것보다 보다가 이렇게 은근스럽게 볼 수 있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들만 제가 한 유형에 하나씩 딱 애들한테 풀어서 주거든요. 그리고 제 이렇게 코멘트 달아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답을 볼 수만 있으면 된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워밍업 자료만 준비를 해서 영어 시험 맞으면 이게 뭐 별탈 없을 겁니다. 이제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에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주요 과목이라 사실 요 이틀 동안에 어떻게 뭐 개념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갑자기 조금 더 상승되고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해오던 거를 이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9평 한번 맞이해보고 뭐 진짜 30번 신유형 그대로 또 한번 또 새롭게 그러면 이제 수능에 이제 한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뭐 풀 때 진짜 이번 시험 쉽네. 이건 좀 어렵게 냈네. 얘들 이건 좀 쉽게 내. 이런 분석도 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말고 그냥 원래대로 풀고 또 작전들이 있잖아요. 애들마다. 나는 듣기 끝나고 뭐 20번까지 풀고 나면은 시간이 항상 모자니까 아예 저쪽 40번대로 넘어가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철저히 계획해서 마인드 이미지 컨트롤 다 해서 아예 딱 자기는 돌입하는 순간 또 버버버 돼가지고 이거 할까 이러지 말고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딱딱 자기 정해진 자리로 가서 완수하고 또 여기서 시간 세이브된 거 여기서 또 충분히 쓰고 이렇게 해서 막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9평을 치러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건 뭐 요 이틀 전에 뭔가 더 중요한 팁 이런 거는 사실은 뭐 탐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탐구는 좀 이렇게 덜 암기한 거를 더 외우면 진짜 한두 개 정도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야, 영어 강사 원장님께서 탐구를 자꾸 의식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영어가 아닙니다. 탐구 밑에 있구나. 정말 사랑하고요? 탐구 밑에 있네. 아니다. 입시의 중요도에서 영어가 탐구 밑에 있군요. 현장 체험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고향 찾아서 이거 지금. 탐구 선생님들은 영어 얘기를 안 하거든. 그래요?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네네. 구모가 끝나고, 네. 구모가 끝나고 성적에 대한 등급의 변화를 네. 가지고 네. 배치 전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지금 이거 2등급인데 네. 오늘 시험 보니까 2개월 동안에 해서 네. 1등급 올릴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면요? 네,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원서를 쓸 때 영어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얘랑 사실 이렇게 두 개가 엮일 수 있고 세 개가 엮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런다기보다는 그게 묶여서 큰 틀로 그래 얘는 이런데 만약에 다른 것도 만약에 그거 됐다. 그러면은 원서 한 장 정도는 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영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영어의 네네. 성적을 오를 것을 예상하는 것. 네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오를 되는 것을 거죠. 예상하는 네, 거예요. 보통 애들이 올린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네, 내린다는 애는 한 명도 자기는 없어요. 무조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수능까지 이제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 이거 맞겠다라고 이제 대화를 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야 그럼 뭐 올 1 맞을 수 있겠다. 이거는 무조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니까 그렇게는 아니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좀 성적이 오른 것도 그 상담을 꼭 하거든요.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사실 이거는 선생님 두 개 중에 헷갈렸는데 운이 좋았어요. 지도 이제 얘기해서 반영된 게 이제 성적 상승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오른 것도 절대 이제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만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적을 그러니까 시험 나오고 나면은 점수 등급 이것보다는 말 그대로 특히 31번에서 그 42번 사이 그게 이제 문제들에서 얘가 어떻게 풀었고 옳게 풀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바로 2, 3일 안으로 해설 강의를 다 끝내거든요. 불경수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마다의 어떤 문제점을 또 찾아서 걔가 이제 그거를 또 머릿속에 넣고 다음 시험 그리고 이제 수능 다가갈수록 실전 모의고사를 전과목적으로 이제 계속 여러 번 치를 테니까 그게 또 여러 번 배워서 수능을 맞이하게끔 이제 뭐 그런 대화를 오히려 합니다. 점수가 이러니까 너 맞겠다 이제 이렇게라기보다는 네네. 우리 그 강상훈 원장님께서 이렇게 그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텐션 높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실제를 바라보면서 배치 상담하는 그 힘을 지금 잠깐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올릴 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찍어서 맞은 것까지도 네 실력인지 아닌지 확인하자. 네, 애들 채점하면 난리 나잖아요. 네. 제가 올랐어요. 이제 이렇게부터 하지. 이제 안에는 특히 제가 보면은 그 수학은 찍어서 맞을 확률도 사실 좀 낮잖아요. 이제 국어랑 영어는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뭐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영어는 사실은 답이 한 번호당 9개씩 나온 경우에 이제 거의 이렇게 고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80점대까지 맞는 애가 되면 나중에 이제 얘는 다 OMR 카드 다 체크하고 난 다음에 80몇 점을 풀어서 맞을 정도 정확도가 되고 나면 제일 적게 고른 거 한 번으로 찍으면 이제 한두 개 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는 10월 어느 순간까지는 무조건 너 실력으로 어디까지 풀 수 있는 그 정확도를 먼저 따져보자라는 게 먼저 주의고 그러고 나서는 진짜 만약에 내가 고른 답이 2번이 제일 적었으면 2번 하나 찍으면 걔는 그렇게 해서 등급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정확도 있게 가고 이제 그 운은 말 그대로 좀 통계적으로 운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끔 그게 영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간만에 오셔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성장한 듯한 느낌인데 우리 강상훈 원장님. 네. 키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그 영어다 하면 수학이죠. 그쵸? 네,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영수 아닌가요, 네. 영수? 국평 이번에 1교시도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럴 리는 없을까요? 네, 일단 수학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2등급권의 상위권 아이들이 9월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태도와 3등급 이하의 좀 중하위권 학생들이 바라보는 태도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뭐 고3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제 킬러 문제가 빠진다고 하는데 국모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풀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이 갈리는 게 1, 2등급권 학생들은 어차피 킬러 문제가 원래 그 전에 빠지든 안 빠지든 간에 기본적으로 킬러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고 실제로 풀어낼 수도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그 와중에 킬러 문제가 빠진다 어쩐다 해도 선생님 저는 30번까지 다 푸는 게 목표고 뭐 그런 건 변하진 않을 것 같다. 뭐 유형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닐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3등급 이하의 조금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어차피 30번 못 건드리는데
이게 뭐 킬러 빠진다 뭐 어쩐다 해도 30번까지는 못 건드릴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1, 2등급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가 빠지든 안 빠지든 30번까지 다 푸는 게 목표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제 그 와중에 조금 기조가 바뀌는 거에 신경을 좀 써서 30번의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30번 이전에 약간 10몇 번 자점대 후반대 문항 그 정도의 문항들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조금 어렵다고 당황을 하거나 조금 계산이 실수가 나와서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경우에는 30번이 쉬워져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못 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레 겁먹고 30번을 뭐 그전엔 아예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30번, 22번 뭐 이런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난 어차피 못 풀어 하고 이거 문제 쳐다볼 시간에 본인이 조금 계산이 아리까리하거나 조금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났던 문제들에 다시 돌아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30번을 아예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텐데 한 3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30번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고 뭐 교육부에서 딱 우리는 킬러 문항 없앨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또 9월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저번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육청 담당이었고 또 이제 킬러 문항 배제다 이런 이슈가 6월 말쯤에 벌어진 일이라 7월 모의고사 출제할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조가 반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7월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만 겪다가 9월 모의고사 때 아이들이 처음 딱 겪으면 3등급 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0번이 어떻게 바뀌고 아이디어가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전에서 파악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왜냐면 그거랑 비슷하게 수능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 그래서 3, 4등급 때 아이들도 뭐 아예 어차피 난 못 푸니까 이런 마인드로 그냥 버리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이디어 한번 짜보고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시간에 대한 안배를 한번 연습해봐라. 유일한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치.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만 있으면 뭐 다 푼다라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시간 내에 내가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한번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이거를 최우선의 과제로 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뭐 이제 준 킬러도 또 한물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사회적 이슈가 아니에요. 어렵게 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어렵게 내도.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수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라는 발표를 여러분 그래서 저희 말대로 반영돼서 좀 수월하게 만든 수능이 9평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 그대로 어려우며 네, 그럴 수도 있을 그런 것 거 같다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런 생각도 생각이 해본 게 있어요. 어차피 수능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뒷번호로 갈수록 어려운 난이도로 배치를 하는 거고 어차피 22번이랑 30번 문항은 어떠한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학생들은 그거를 또 킬러 문항이라고 느낄 거란 말이죠. 어찌됐든 그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서 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그런 걸 실전 경험에서 시간 내에 경험을 해볼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좀 중요한 문제가 제 생각에는 그 어려운 문제를 21번이랑 29번으로 배치할 생각이에요. 제가 평가원이라면 그렇잖아요. 그쵸. 30번, 거기만 20번 볼 뻔히 거. 언론이 쳐다볼 텐데 그렇죠. 어차피 그건 쉽게 내고. 실제로 6월 모의고사 때 28번이 30번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28, 뭐 29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1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1번 하면은 난리. 1 하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 난리가 나니까. 근데 수학 4교시 가야죠. 네. 그래서 한 20번,
뭐 한 제 생각에는 뭐 24, 21 그렇죠? 이 정도에서 다시 또 문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교과 범위 내에서 어쨌든 변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거고 대원칙 내에서 이제 평가원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크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달라진다면 수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시간 내에 내가 몇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게임 요 과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수험생들은 바뀐다고 생각하고 킬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번 게임을 해봐야죠. 네. 시간 내에 내가 몇 문제까지 풀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국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국어를 좀 마지막에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국어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나. 제가 또 아니 어차피 이 시점에서는 결국은 인생의 승부는 탐구랑 국어예요. 구가 중요해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어가 1교시이기 때문에 국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준비해 왔었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쏟아내느냐 아니면 이미 망가진 컨디션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느냐가 좀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최종 점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 배제라는 그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학 과목이랑 국어 과목이었잖아요. 왜냐면 수학은 킬러 문항을 막 정말 열심히 준비하던 학생들이 있었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에서의 그 고난도 문제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해서 좀 많은 영향을 받는 과목이 정말 국어였다. 그리고 또 국어에서도 독서였다, 비문학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육모도 킬러 문항이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었던 난이도 조절이 되었던 시험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수준, 비슷한 기조로 9월 모의고사 역시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되었구나라고 판단이 될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언가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큰일 날 것 같다. 내가 100점 안 맞으면 진짜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막 조바심을 가지시기보다는 6월 모의고사 때 받았던 점수 그만큼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아야지라는 마음 정도로 임해주셨으면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또 엄청 쉬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부담도 가지고 가지 않겠어. 이런 마음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지 않은 평정심을 가지고 이번 내일 모레 진행되는 9월 모의고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워낙 국어는 과목별로 대비해야 되는 방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국어 한 과목에 문법과 그리고 또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이렇게 나뉘기도 하지만 비문학과 또 문학. 근데 또 문학도 거기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도 뭐 시와 소설, 고전문학에서도 산문과 운문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그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과목들을 한 과목으로 쑤셔 넣은 과목이 정말 이 아시아 지역에서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쉬워질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되어 있는 독서 지문은요. 뭐 사실 할 게 없어요.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능 특강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도 독서 연계가 정말 4지문 가운데 3지문이 연계가 됐었을 정도로 그 전무후무한 EBS 연계율을 보였었던 시험이었거든요. 그 비슷하게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6모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 3모에 나오지 않았던 지문, 그리고 조금 내가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은 좀 까다롭다, 이해가 잘 안 됐었다는 지문들이 있다면 그 지문들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이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내가 이미 가지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문학 대비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EBS 지문 다시 읽어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다를 거다. 네, 올해는 육모를 한번 경험을 했었고 또 이번에
교육청 킬러 문항 배제 플러스 최대한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독서에서의 EBS 연계율을 좀 중심적으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독서가 너무 만약에 쉬워졌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역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학 작품보다는 연계율을 바탕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좀 대중적인 작품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이나 뭐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들이 수특에 나와 있었을 때는 학생들이 좀 제대로 안 읽고 문제를 풀고, 왜냐면 그래도 맞힐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특 문제들을 조금 보면은 대중적인 그 작품이에요.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를 그 지문을 한 줄 한 줄 읽고 근거를 찾아내지 않으면 풀 수 없게끔 출제가 된 문제들이 수특 문학에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모에서도 그랬고 이번 구모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작품, 이미 공부한 작품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때 그냥 바로 문제로 가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근거를 좀 지문에서 찾아서 비교 대조해 가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학에서의 자만심은 조금 내려놓고 비문학에서의 부담감도 역시 좀 내려놓으시면은 이 공통 과목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육모가 화법과 작문 등급 컷이 97이었고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 등급 컷이 92점이었거든요. 수능이랑 똑같은 그 국어 등급 컷이었습니다. 아마 구모도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작년과 올해의 의학학 계열의 뜻을 담은 N수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등급 컷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는데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100점을 목표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화법과 작문에서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도록 마지막에도 혹시 내가 안 풀어봤었던 기출이 있거나 아니면 화작 11문제를 가지고 내가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시간 내에 좀 15분 이내에 푸는 연습을 한 번 정도는 워밍업 삼아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지금은 기출문제는 이미 다 여러 번 돌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형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지문형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것들, 지문형이라고 하는 게 이 두 문제를 지문 하나에다가 마치 비문학처럼 묶어놓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이 언매에서의 지문형 문제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풀면 돼서 지문을 안 읽고도 풀 수 있게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작년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22학년도 재작년이죠. 그때 수능부터 지문형 그 지문에 좀 낯선 개념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형을 내가 혹시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문제로 돌입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영수국순서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어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말씀이셨고요. 각각의 영역에 맞춰서 한번 대비를 해서 성적을 좀 한번 올려봐라. 이게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영어는 영어대로의 특징이 있고 수학은 수학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2달 동안에 등급의 컷이 바뀌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드물진 하지만 구모를 잘 봐야 되고 또 수능을 잘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국어 시험에서는 기세거든요. 1교시고. 그래서 구모에서 성적을 정말 잘 받기 위한 노력들을 모든 학생들이 다 모든 과목은 다 잘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좀 준비도 좀 하고 이틀 동안 또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하면 좀 나아지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 하루 전날이라도 이렇게 좀 보고 이러면 좀 나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 조절이나 하고 우리 그 강 원장님이 막 발언할 때 에어컨 조절해가지고 강 원장님 계속 눈치 주고 있는데 아 그거 그치?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수능을 해야 되나? 계속 이거 해가지고 네, 제가 네.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요. 아 어제도 밤 11시에 내가 안 받다가 갑자기 받았는데 학부모님인 거야. 내가 이제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통화를 해서 저긴 했는데 네. 자꾸 그게 신경 쓰여서인데 네. 이명 지금 제가 목소리가요. 스테레오로 안 들리고 모노로 들리고. 그러니까 그 힘드시다는 거잖아. 네. 배치 상담하고 네, 원서 그쵸. 써주고 그러냐고. 그렇죠. 관심 없어요, 사람들. 자, 한잔 하시죠. 더 마시고, 한잔 하시죠. 더 마시고, 더 정신을 차려. 더 쓰시고 싶으면 얘기하시고 저한테. 샷 추가했어요? 일단 저도 한마디 또 드리면요. 네. 어차피 이제 컨설팅 부분인 거고. 근데 저는 올 9월하고 수능은 1교시 학생들한테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치렀을 때. 왜? 일단은 제가 볼 땐 독서라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고 굉장히 느낌상 편안하게 풀었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9월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근데 사실상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되게 신경 쓰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6월에도 그랬어요. 6월에도 작년보다 또 내가 본 국어 성적 중에서 원점수상 제일 잘 봤다. 그런데 사실상 등급은 봤을 때 4등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봤을 때 항상 수능이 평이해지고 좀 만만해진 상태에서는 수능 최저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최저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내가 올릴 수 있는 점수대의 과목이나 영역이 있다면 확실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올 수시 원서 접수에 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원서 접수를 하면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전형들을 봤을 때 아마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전형 중에 하나가 논술 전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은 보통 중위권 주요 인서울 쪽에 있는 논술 전형이 많이 있는데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다 적용하고 있는데 이 논술 전형을 치르는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등급 값이 보통 4등급 물론 이제 위에 상위 대학은 그보다 좋은 등급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4등급 수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워졌을 때, 평이해졌을 때 수능 최저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등급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항상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예를 들어 수학도 가장 낮은 점수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말고 그거 하나라도 꼭 더 맞출 수 있게끔 국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를 그냥 툭 버려버리면 그거나 놓쳐버리면 안타까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말 맞습니다. 예, 좋은 말이에요. 아니, 시험이란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부담되고 네, 괜찮아요. 되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우리 강상원 원장님도 거의 이제 평촌에서 10년 넘게 그쵸. 재수생들하고 네. N수생들 고3 학생들 네, 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젤쌤도 이제 학교에서 나오셔서 네. 그러면 아마 두 분도 이번 주말에는 그러면 고1, 2학생들 대상으로 네. 내년 예비 학생들 대상으로 이번 구모를 원래 좀 잘 나와서 보게 하죠. 이제 지금이 또 하필 내신이 겹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끝나면은 이제 예비 고3 되는 학년들, 그쵸. 고2 애들, 걔들은 이제 좀 실전적으로 이제 네, 실전 느끼겠죠. 근데 똑같이 한번 시험을 보게 네, 하죠. 근데 이제 네. 항상 이게 그 하는 목적이 그냥 이게 다부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렵다라는 건데 이제 요 구평을 보고 나면은 이제 걔들도 벌써 까불고 물어요. 네. 이제 쉽게 나온다면서요, 막 이래요. 네. 근데 저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시험이란 거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정신적으로나 부담으로나.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제일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싫어했던 말 중에 야 이번 시험 쉽게 만들었다 이래요. 제일 짜증나요. 미안해 학교 선생님. 근데 제가 맨날 하던 말이야. 정말 아니 그러고 나서 봐보면은 그 사람 얼굴밖에 안 떠올라. 나쁜 새끼. 아니 왜냐면 안 쉬워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쉬워. 나라가 치르는 시험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 나만 쉽나? 예? 나만 쉽나? 다 쉽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란 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해야 어렵게 나오면 다행인 거죠. 쉽게 나오면 땡큐인 거고. 근데 이게 쉬울 거다라는 마음으로 돌입하면 걔는 이제 아마 계속 다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차라리 딱 다부지게 먹고 했으면 이제 그겁니다.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정식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90분, 뭐 맞아요. 100분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면은 문제를 안 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하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세종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물론이죠. 아이들 끝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예비 3학년 학생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예, 일요일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이번 구모를 그렇죠. 본다. 네. 이렇게 예, 연습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미리 풀고 이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요거 지금 현재 고1, 2 학부모들도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특히 고2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면 끝나자마자 막 출력해. 끝나자마자 막 내신 기간 있는 애한테 막 던져. 맞아요. 이러지 마시라. 이런 얘기야. 예? 그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좀 기다리시면 알아서 내신 끝난 다음에 각각의 학원들에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본다. 시험을 정식으로 그럼요. 본다. 언론이 다. 예, 어른이 알아서 한다. 근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처음에 똑같이 한번 시간 매니징을 하면서 시험을 풀어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툭툭 던져지는 문제를 갖다 놓고 보게 되면은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도저도 아니고. 네, 이도저도 아니다. 이런 어떠한 생각을 좀 먼저 지금 고1, 2 학부모들에게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댓글 읽어줄 타임 아닌가요? 네. 이걸 읽어서 저기 해야지. 댓글 또 나왔어요? 댓글들이 아유, 또 댓글 나오면 또 우리 또 댓글 좋아하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댓글을 사랑했는지 모르겠네. 막 기대돼. 또 점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 그 네. 이후에도 또 질문하실 거 지금 또 저희 네 분의 선생님들이 네. 와 계시니까 그 질문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래드님께서 고민을 좀 남겨주셨어요. 현재 반수 중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수능 공부 중입니다. 작년 수능 8개 틀렸고요. 올해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메디컬 논술도 써볼까 하는데 당장 2주 뒤가 연세대 논술인데 그냥 이과 논술도 아니고 메디컬 논술이고 최저도 없다 보니 저처럼 일반고 학생들이 쳐서 붙일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논술 공부도 안 했습니다. 수능 수학은 한 개 틀리거나 100점입니다. 그냥 수능 올인하는 게 맞는지 지금이라도 연세 논술 기출을 풀어보고 경험 삼아 쳐보는 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학생인 것 같네요. 과학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합니다. 네. 과학 2를 했는지. 당연히 이것도 이 정도에는 그 메디컬 준비했으면은 탱투를 고3 때 진로 과목으로 지난번에 한 번 또 저희랑 네. 공부를 하셨던 네.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2주 남았으니까. 과학을 한번 연대 논술이 올해 과학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있고 연대 논술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항상 그랬지만 이제 과학 논술 보는 데가 물론 메디컬 쪽에서는 한두 개 더 있어요. 근데 과학 논술이 다 없어지고 지금 연대만 거의 있는구나. 일반과는 본다면은 연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반 학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연세대는 올해 사실 저번에 박재용 선생님 했을 네. 때 그랬지만 네네네. 과학 논술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수학은 이 정도 작년에 수능 8개 틀렸고 수학은 뭐 1개 틀리거나 100점인 학생 정도면은 뭐 과학도 내 생각엔 다 맞은 것 같고요. 근데 국어를 틀렸을 테니까. 과학 연세대 논술이 아마 생명 논술 볼 거예요. 이 학생 느낌상 브래드님 그 봤을 때 과학투 안 했다 네. 하십니다. 그래요? 네. 이거 투를 안 했구나. 아이고 수능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본인이 수능에서는 이제 풀이 과정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조금 뭐 느낌상 이렇게 접근하면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수학에서 한두 개밖에 안 틀리시고 100점 맞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빡 오면 그렇게 푸는 게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서라고 쓰면 논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그냥 뭐 반드시 연대 수리 논술을 해서 반드시 붙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가는 게 아니시면은 그냥 경험 삼아 나의 아이디어가 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아이디어의 접근법이
왜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응시하는 것 자체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브래드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 맞아요, 같아요. 브래드님 혹시 제 눈 보시면 마음 편히 가지시고 수능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브래드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의 이 심리적 기제가 염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브래드님을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좀 더 강하게 가지시면 어떤가 싶어요. 만약에 그 자기 확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대논술을 치른다면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브래드님이 갖고 있는 수능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훼손한다라고 하면은 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시험 잘 나올 겁니다. 근데 브래드님 본인이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서울대 병원 다음, 그 다음에 연세대 세브란스, 누가 1, 2등을 다투지 않을 만큼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온전함의 끝판왕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인간 존중의 학문이 발전된 곳입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최초의 병원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가시고자 하는 브래드님의 따뜻한 마음의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단지 그것이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떠한 내용에 대한 유무로 따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실 겁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브래드님 화이팅. 네. 그러면 또 질문은 이 문과대 이번에는 네네. 지난주 논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법한데 지난 논술은 진짜 성질글이야. 내가 네, 맞습니다. 이번에 스튜디오 네. 바꿉니다. 저희가 스튜디오 바꿉니다. 왜 스튜디오를 바꿔야 되느냐? 왜? 저 좋은 방송을 했는데 이렇단 말이야? 이건 아니. 이건 내 잘못이야. 우리 공간도 바꾸고 보다 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에 대한 방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방송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좋은 방송은 없어요. 콘텐츠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잘 못 들으셨다는 것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논술 전형에 관련돼서는 지난주 방송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읽어주시죠. 이과인데 그 김현주님께서 이과인데 연대 인문 논술 본다고 합니다. 수학의 확통이 나올까요? 경제 경영이구나. 상경 계열이구나. 네, 상경 계열인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뭐 그 내용이 있으셔서 상관이 없는데 확통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과니까 선택 안 했다. 과목으로 미적분을 주로 했을 텐데.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JSM 뭐 미적을 하시는 분은 원래 확통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근데 모를 수도 있지. 네, 저희 라떼 얘기 하기 싫은데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권이란 게 없었고 네. 뭐 이과면은 미적, 다 했어요. 합동, 기하 구분 없이 다 했었는데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할 거다라고 하면은 아예 확통 과목에 아예 개념이 뭐가 있는지 자체를 안 보는 경우가 허다해서 그래서 지금 수리논술 연대 수리논술이라고 인문 네, 인문 논술이면은 상경 계열 수학 물어보니까 상경 계열이에요. 네, 아마도 이제 저도 대학마다 과마다 좀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선택 과목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수원, 수투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확통해서 출제가 되면 만약에 된다면 그건 이제 천운이라고 이거 말고 좀 수능으로 가시라 하는 천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네 확통 부랴부랴 공부하는 거 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수원 수투나 미적분 선택하신 거에 집중하시고 수능에 집중하시고 수리논술이 그냥 뭐 수원 수투 나오면 잘 푸는 거고 확통이 나오면 그냥 잘 경험했다 시험장 분위기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확통을 안 하셔서 그 염려로 지금 질문을 하신 건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쵸? 그거예요. 그 뉘앙스죠. 네. 제 생각에는 지금에 와서 확통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미적을 이용해서 확통 안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미적을 이용해서 풀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인사이트가 열려진 학생으로 인정을 받을 테니까 의미 있는 학생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연대논술은 보편적으로는 확통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험 출제 자체가. 왜냐면은 인문의 가장 꽃이 심리인데 심리랑 상경이잖아요. 심리랑 상경인데 심리의 베이스가 확률 통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리고 모든 뭐 소비자 아동이라든가 상경계통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확통이라 사실상 확통 베이스를 내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경계를 지원하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수학적인 인사이트를 할 때 뭐 미적의 개념을 차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서 제일쌤이 말씀해 주셨듯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놓고 수원 수투의 개념을 갖다 놓고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색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라면 모르겠지만 논술이잖아요. 논술이니까.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원서를 쓰신 것 같은데 원서를 쓰셨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네, 어차피 이제 9월 달에 원서 써가지고 시험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특이한 경우로 한 장을 쓴 거잖아요. 그냥 특이한 경우로 한 장을 썼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우기. 마음을 비우기. 마음을 비운다는 건요. 머리도 비우세요. 아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어머님인가요? 학생인가요? 학생 같은. 예. 학생 같아요. 네, 학생 같으면은 마음을 비우세요. 괜찮아요. 네, 학생 같으면 마음을 비우시고요. 어머님 같으면 어떤 말도 애한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네. 어머님이죠. 네.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대, 가능하대. 예, 요런 말만 해주시는 거지. 그 외에 또 다른 효과적인 말은 없습니다. 네. 괜히 지금이라도 하면서 확통 뭐 내밀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다라는 거죠. 예. 브래드님 답변 좀 읽어주세요. 네, 브로드님께서 수능이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더 잘 칠 수 있을까 하는 용기를 내게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브레드님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아유, 여기서. 이게 화이팅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구모를 보고 정말 순식간에 후다다닥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이 바로예요, 네, 바로죠. 바로 5일 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생각들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실수 없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시험을 좀 다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가 아까 민호님 말씀하셨죠. 초반이시겠지만 영어가 전략적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국어나 수학 탐구는 그 원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근데 영어는 어차피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몇 점만, 채점만 제대로 해서 점수가 몇 점이냐면은 등급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이 몇 등급으로 굳혀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을 썼다면 기준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도 일단 구모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뒤에 바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어떤 등급 컷이 확실성 있는 등급 컷이 안 나올 거예요. 일단 뭐 각 기관에서 표시를 하겠지만 특히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또 통합형에다가 또 선택형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등급 컷이 잘 안 맞아요. 원점수.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첫 번째 영어를 내가 몇 등급을 받냐. 그래서 영어 등급을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고 저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뭐 시험 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못 보면 수능도 잘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 내 앞에 일어난 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순간 입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운들 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선택에 대한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서부터 고3 학생들의 시간의 가치는 그 전에 중3 때, 중1 때, 중2 때, 고1 때, 고2 때, 그 다음에 중3, 3월달, 4월달, 5월달 하고는 질이 달라요. 같은 시간 아니에요. 같은 시간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금서부터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전이 뭐 금, 은, 니켈, 알루미늄 이런 거였다면 그쵸?
그렇잖아요. 아, 중1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놀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양자역학, 아인슈타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지금서부터 이 시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리시거나 과거처럼 한번 던져보듯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수능에, 무조건 내 앞에 있는 지금의 이 시험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점 꼭 말씀드립니다. 막 던지지 마세요. 오늘 아주 댓글 때문에 저희가 방송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래드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기여해 주신 겁니다. 네. 현주님 마지막 또 네. 뭐를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거 꼭 들어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혹은 학생들의 학부모님이시라면은 지난주 네, 국어 네.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과인데 수학보다 국어 비문학을 잘하는 아이라 쉽게 나온다고 해서 절망하고 갑자기 논술을 보기로 했다고 그런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좋은 결과 있다니까요, 이런 학생들이. 국어 반드시 1등급 받으실 겁니다. 아, 예. 이러면 또 논술도 잘 봐. 이렇게 돼가지고. 비문학을 잘했다면 논술에서의 통찰력이 좋을 수밖에 그쵸. 없어요. 충분해요. 네. 예. 비문학을 잘하네. 그렇죠. 예. 충분히 논술도 제가 보기엔 좋은 결과 나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과 학생이 기본적으로 그 수리 논술을 못 보기는 많이 어려워요. 오히려 못 보기가 어렵다. 못 보기가 아우 좀 심각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비문학을 된다면은 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구글이라든가 이런 다국적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그 한때 심리학 출신자들을 거의 절반 이상 뽑고 그랬었어요. 구글 신입 사원 중에서 반 이상은 심리학.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월이라든가 월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과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매니저 수학과를 뽑는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영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심리학과를 뽑는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이과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 마치면 어떨까 싶고요. 예, 저희가 스튜디오도 좀 바꾸고 좀 분발하죠, 레옹님. 예, 괜히 이렇게 힘든 척 하지 말고 샷 추가해서 먹으라니까. 힘들어요. 아무도 안쓰러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힘이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주세요. 지난주에 네. 저희 이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멀리 그 세종에서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 제일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가교육 수능관 책임자이신 혜림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촌에서 그리고 호매실에서 특히나 평촌에서 10년이 넘게 재수생과 그 N수생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을 거의 종합반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은 이렇게 재밌게 하시지만은 아이들의 입시를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더욱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내용님도 같이. 안 필요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무의식적으로 나오시는 거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안 필요해요. 다음 주에 뭐 이 하려고? 멤버 다 그대로 나온다고. 다음 주에 이 멤버 그대로 나와 당연히 분석이 되죠. 분석이 되니까 분석이 이제 돼서 저한테 미리 컨펌 받으신 거고요. 한번 내보겠습니다. 스케줄 한번 확인해 아, 주시고요. 예, 예. 네네. 다음 주 또 라이브에 예, 오셔서 이거 분석에 대한 부분. 그렇죠. 예, 내용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